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계산기 일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드웨어라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개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입력 장치라든지 출력 장치라든지 뭐 CPU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하드웨어의 기본. 자, 하드웨어 하면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컴퓨터에는 컴퓨터 기계만 있어도 안 되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하며 특별히 하드웨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러한 부품들이고요. 하드웨어 그 컴퓨터 본체를 이루는 또는 주변 장치를 이루는 그런 하드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본체라고 하는 뚜껑을 열어보면 잘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복잡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이든지 이렇게 CPU를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이제 계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부품들에서 CPU, 중앙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이 부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사람의 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으로서 제어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CPU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요. 가운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램, 메인 메모리라고 여기 써 있는데, 램, 우리가 조립할 때 CPU와 램의 어떤 용량을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확인하듯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메인보드라 하는 것은 이러한 부품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가장 큰 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드는 우리의 모니터로 우리가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변환 장치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모뎀이나 랜카드를 꽂는 슬롯에서 이 랜카드만 따로 띄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제1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하드디스크 장착하는 요 칸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CD-ROM이라고 하는 CD를 읽고 쓰고 하는 쓸 수 있는 주로 읽겠죠. 한 번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드라이브를 CD-ROM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자, 입력 장치로 키보드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마우스라는 입력 장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표준으로 삼고 있는 출력 장치인 모니터. 지금은 이제 이 CRT 모니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7, 80%가 이제 LCD 모니터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카피를 할 수 있는 프린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대별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드웨어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나누고요. 소프트웨어도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나누는데 지금은 하드웨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1세대는 1951년에서 58년, 주로 50년대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에 진공관, 여러분들 진공관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진공관을 사용하였고 주기억 장치의 자기 드럼 장치, 입출력 보조 기억 장치로 천공 카드,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런 카드를 의미하고요. 자,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계어라 함은 0과 1로 또는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작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최초의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는요, 컴퓨터 이름이죠.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자, 미국 육군의 탄도기도의 수학적 도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정확한 그 연도는 1946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50년도로 해놨죠. 자, 에드벡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에드벡은 무엇의 최초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 바로 이 밑에 펀 너이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펀 너이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컴퓨터가 바로 에드박이었습니다. 에드박은 1946년 다음에 7년 ENIAC이 나온 다음에 나온 컴퓨터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계속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전의 컴퓨터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똑같은 작업을 다시 실행하려면 다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의 불편함을 타파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 에드벡이 최초의 컴퓨터였다라는 것을 또한 펀 너이만이라는 분의 이름까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범위형 컴퓨터. 자, 범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도 쓰고 저것에도 쓰다. 뭐 특수형 컴퓨터의 반대말이고요. IBM사에서 1952년 701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상업용 컴퓨터를 내놓았고요. 이어서 53년에 사무용 과학 기술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컴퓨터 IBM 650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2세대 컴퓨터는요,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컴퓨터로서 회로 소재로서 여러분들 트랜지스터하고 밑줄을 쫙 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바로 1세대에서는 진공관이라는 어떤 그 부품에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어떤 부품으로 넘어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지스터 하면 라디오를 만드는 그런 부품으로도 매우 유명했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는 접근 시간이 짧은 자기 코어가 이용되었고 보조기억 장치로는 용량이 큰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가 사용됐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마그네틱, 자성의 이런 뜻입니다. 입출력 장치로는 자기 테이프와 종이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3세대 컴퓨터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를 의미하며 자, 컴퓨터의 IC, 여러분들 이거 IC 제가 한글로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직접 회로입니다. 다이렉트란 뜻이 아니라요. 이렇게 축약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회로. 자,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컴퓨터의 IC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3세대의 기억 소자는 IC라는 거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사용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소형화되는 반면 기억 용량은 커졌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및 사용자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자, IC의 개발은 71년 인텔, 여러분들 CPU를 만드는 회사죠. 자, 인텔사는 최초의 초소형 전자회로인 인텔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하였고요. 한 번에 4자리 숫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손톱만한 크기의 멋볼트 전용만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4세대 컴퓨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4세대는 71년에서부터 90년대까지를 4세대라고 하고요. 자, 고밀도 직접 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LSI에 V자를 붙었습니다. 자, 고밀도 직접 회로는 LSI고요. 초고밀도 직접 회로는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산 속도는 초대형 컴퓨터의 경우, 자, 피코초에 이르고, 자, 크레이라는 슈퍼컴퓨터 굉장히 유명한데요. 1초에 100억 개 이상의 명령어를 행할 수 있는 초고성능의 속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세대 컴퓨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5세대 컴퓨터는 인공지능,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AI라고 우리가 이니셜을 따서 명명을 하고요. 자,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하며 컴퓨터는 전자회로 내에서 쓰는 소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해 왔는데요. 진공관 컴퓨터를 1세대, 트랜지스터를 2세대, 집적 회로, 대규모 직접 회로를 3세대, 그리고 초대규모 VLSI를 4세대로 라고 할 때 바로 이 5세대는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거죠. 자, 입력 장치는 현재 키보드, 마우스 또는 스캐너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훗날에 음성 입력을 한다거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입니다. 자, 5세대 컴퓨터는 단순 0, 1 코드가 아닌 자연어를 스스로 처리하고 사고와 판단을 할 줄 아는 지능형 컴퓨터가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컴퓨터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형 컴퓨터,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한된 범위의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고 제작된 컴퓨터를 말하며 군사용, 사업용, 업무용, 기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군사용은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궤도를 추적하는 일에 쓰이고요. 사업용은 핵반응 시설을 제어하거나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업무용으로는 지하철의 운행이나 개찰, 의료, 단층 촬영 등에 이용하고요. 기타는 항공기 및 선박의 자동 조정 장치 등에 이용합니다. 자, 범용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자료 처리는 물론 여러 분야의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컴퓨터를 말하고요. 과학기술에 필요한 수치 계산, 수치 해석 분야, 선형 계획, 프로그래밍, 모의 실험 등의 기술 계산용에 사용되고요. 자동차나 항공기의 설계, 제조, 관리, 생산, 판매, 재고, 급여, 인사, 회계 등의 기업 업무나 행정, 금융 업무 등의 사무처리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드웨어였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기계 덩어리인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의 우리 본체에서부터 CPU, 램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기계 덩어리인 하드웨어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즉 프로그램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샀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떡하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보통 우리가 윈도우 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윈도우라는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윈도우만 운영체제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리눅스라고 하는 또는 유닉스라고 하는 훌륭한 운영체제도 있어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드 프로세서, 텍스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워드 프로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 위주의 자료들을 처리하는 스프레드시트 등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누는데요. 자, 저급 언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입력이 된 이런 뜻이고요.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입력이 된 이런 뜻입니다. 자, 저급 언어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저급 언어를 외우는 게 더 빠르시겠죠? 자, 기계어. 기계어는 0과 1로만 된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라고 하고요. 너무나 그것이 어려워서 학자들이 몇 개씩 묶어서 기호화하였습니다. 자, 그것을 어셈블리 언어라고 합니다. 자, 저급 언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고급 언어에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진 언어들이죠. 자, 지금은 이제 4GL 그래갖고 4세대 언어들이 쓰이고 있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3세대 이전의 1세대, 2세대, 3세대 언어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포트란, 코볼, 파스칼, 베이직, 리습, C. C는 아직도 C++과 C, 자바는 아직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에 기반이 되므로 공부가 되고 있고요. 자, C, Ada, C++, 자바, 기타 언어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언어들은 4GL 그래서 어떤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기본을 보시면요. 자, 그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를 앞에서 제가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급 언어는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를 의미하고요. 하드웨어에 관련된 직접 제어가 가능해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시 상당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고급 언어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지식 없이도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사용자의 명령을 컴파일러가 해석, 기계어보다 낮은 효율성을 갖고 있고요. 일상적인 언어 기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 장소를 의미하는 심볼에 저장하여 사용하고요. 하나의 명령으로 다수의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고급 언어에 대한 거 앞에 1세대, 2세대, 3세대의 언어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자, 세 번째 컴퓨터 구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계 덩어리인 하드웨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와 같은 글자 위주의 워드 프로세서, 엑셀이나 액세스 같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 하는 응용 프로그램. 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익스플로러와 같은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곧장 하드웨어를 인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구성 요소. 자, 아까 하나씩 설명했던 주요 하드웨어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죠. 자, 중앙 처리 장치는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CPU라고 명칭을 우리가 부르고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한마디로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프로세싱 유닛, 요걸 프로세서죠. 프로그램 실행과 데이터 처리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고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기억 장치는 메모리. 자, CPU가 실행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자,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를 도와주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주기억 장치는 CPU 가까이 위치하여 반도체 기억장치 취입돌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의 액세스 속도를 갖고 있고요. 가격이 비싸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가 있으며 영구한 저장 능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끄면 잊어버려요. 없어져요. 날아가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고요. 조금 이따가 배울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기억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영구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보조 저장 장치라고 써 있는데요. 자, 2차 기억 장치입니다. 1차 기억 장치는 램, 앞에서 말하는 메인 메모리를 의미하고요. 자, 기계적인 장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속으로 액세스가 되고요. 저장 밀도가 높고 비트당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거죠. 자, 영구 저장 능력을 가진 저장 장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드디스크, 여기 자기 테이프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 USB 메모리, 그 다음에 CD, DVD 이런 것들도 전부 보조 기억 장치의 한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를 보면 IO 디바이스 이렇게 써 있죠. 자, 입력 장치, 인풋 디바이스, 출력 장치, 아웃풋 디바이스를 IO 디바이스라고 하고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와 같은 CPU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뇌에는 제어도 하지만 기억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 이 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기억하므로 이것을 도와주는 보조기억 장치들이 있죠. 이 보조기억 장치를 읽는 어떤 읽고 쓰고 하는 제어기, 디스크 제어기들, CD롬 제어기가 있고요. 자, 키보드와 프린터로 우리는 키보드로 입력하고 프린터나 모니터로 이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제어기들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해놓은 것들은 바로 여기 써 있죠. 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버스, 여러분들 우리 버스 정류장의 버스 그건가요? 스펠은 BUS 똑같이 쓰지만 의미는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 버스는 주소가 지나가고요.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지나가고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가 지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내용까지 커다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것. 자,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딱딱히 만져지는 물체,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자, 컴퓨터 구조에 대한 것, CPU, 램,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 프린터 이런 것들을 제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어떠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